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LNF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오랜만에 LNF 보네요.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자료와 분석 자료가 있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 이제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분석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날을 잡았습니다. LNF는 과연 적정 목표 가격은 얼마나 봐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견뎌야 되느냐, 다양한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34만원 같은 게 16만원이 됐으니까 딱 반토막이 난 거죠. 딱 반토막. 이 하락장 50%가 빠져 있는데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달리 하락이 좀 큰 거죠. 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그렇고 한 40에서 50% 정도 거의 반토막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LNF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시총이 5.8조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MACD는 완전히 바닥을 지나는 모습이고 기술적인 모습으로서는 이제 거의 바닥에 다 온 게 아닌가. 이제 이평선들이 좀 여기서 모이고 돌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15만원 수준이 바닥이 있지 않을까. 거의 다 왔다. 이제 어느 정도 뭐 강심장인 사람들은 분할로 줍줍을 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돼 있고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돼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뭐 며칠째 9월 27일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이고 국내 기관 투자구들은 샀다 팔았다를 퐁당퐁당 반복하는 모습이죠. 수급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언뜻 스쳐 지나가도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는데 굳이 LNF를 살 필요가 있느냐. 워낙 1등과 2등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러한 업종에서는 2등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과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선호도의 차이, 물론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선호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종목 2등의 그러한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EV, 즉 전기차 분야가 62%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ESS, 전기 저장장치 28%, 기타 10% 이렇게 제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물질, 양극재를 생산하죠. 네, 양극재 캐파가 2022년 말 기준 10만 톤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의 주요 변동 원인을 보면 글로벌 EV 침투율 및 EV 판매량, EV 탑재 배터리 출하량이 기본적으로 동사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좌우하는 요인 팩터죠. 양극재 수출 데이터, 네, 대구에 있습니다. 양극재 사업 부분 실적 추이, 양극재 캐팔 증선 및 추가 수주, 테슬라향 EV 판매량, 이런 것들이 동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다 문제가 있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품을 보면 NCM과 NCMA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NCMA가 75%네요. 그렇죠? 75%. 그리고 NCM이 나머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보면 LG 엔솔이 83%, SK연이 15%, SDI가 2%.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연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나오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글로벌 시장에서 양극재가 향후에는 갈수록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30년에 특히 양극재가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 갈수록 부족분, 지금은 잉여에 올라와서 이제 부족하다. 2030년 중국을 제외하면 해외 기업 캐파를 보면 바스프와 토다가 50.4만 톤, 유미코가 38만 4만 톤, 니찌아가 31.4만 톤, 코스모가 30만 톤, STM이 22.3만 톤, SMM이 27.5만 톤,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그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또 이 부분을 추정하는 데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추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 선호도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좋고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간다. 이런 가정은 박순혁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양극재를 볼 때는 전구체 내재화 비중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격 면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55% 내재화 비율이, 에코프로 BM이 20%, LNF가 15%로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더 올라갔겠죠? 네, 2022년 기준인데, 예, 2020년도 후반 국내 양극재 기업별 전구체 내재화 비중, 일단 LNF가 가장 열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합작 범위를 이제 LS하고 같이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자꾸 리커버, 메이크업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필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여기에 곧 있으면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면서 동사에 대한 매력은 더욱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동사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주요 양극재 기업의 펄을 비교했더니 동사가 14배로 가장 낮죠. 에코프로 BM이 43배, 퓨처엠이 49배. 네, 24년이면은 이 하늘색이죠. 78배, 65배, 20배. 네, 그래서 양극재 기업의 펄을 비교해보면 우리 LNF가 제일 낮은 모습, 이건 이제 그나마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뭐 밸류 투자자들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성장주들이,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퍼가 높고 낮으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논리가 LNF와 에코프로 BM을 지배해 왔는데, 이게 이제 스페셜티 재화에서 커머디티 재화, 보통재로 전환을 하면서 이 커머디티 재화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커머디티 재화가 됐다는 것은 귀하지도 않고 흔하다는 거죠. 흔하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퍼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퍼가 그렇게 성장주로 봤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직도 커머디티로 보지 마라. 뭐 양극재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가 이미 20% 근처에 보급률이 오는 이상은 스페셜티 재화가 아니죠. 커머디티 재화죠. 일반 재화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에게 치명적인 하락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스페셜티 재화에서 커머디티 재화로 가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스페셜티 재화이지 않습니까? 희소하고 기술 장벽도 크고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우리 반도체 보십시오. 네, DRAM도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양극재 기업보다도 더 숫자가 적은데도 주가 빠지는 거 보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장벽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전기차의 전방 산업이 좋지 않죠. 글로벌 EV 판매량도 YY로 줄고 있고, 글로벌 EV 배터리 출하량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동사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데 충분히 동사도 어떤 모습일 것인가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에코프로 BM 3분기 실적에 주는 함의를 한번 봅시다. 3분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한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 에코프로 BM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8조, 영업이익은 45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2.5%로 시장 전망치 2조 540억 2.7%를 다소 하회한 수차를 보였다. 양극재 출하량은 주력 고객사인 전기차 배터리량 판매 확대로 2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10%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출하량이 일단 준 거죠. 미국, 유럽 전기차 판매량 호조 속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일본 유럽 완성차 OEM 업체들의 과잉 재고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셀 수요가 당초 예상 대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
점유율 하락이 하고 그다음 과잉 재고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셀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졌다. 과잉 재고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함의입니다. 또한 전 세계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정동 공구양 양극재 수요 회복도 제한적이다. 이 부분도 있네요. 3분기 판가는 상반기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 추이가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약 14% 인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원재료 가격도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수익성은 판가와 원가 투입 내긴 효과 영향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의 하락의 원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이 아닌 우리 LNF의 3분기 실적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느냐.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매출액은 1.23조, 영업이익은 112억 원. 와, 영업이익이 112억밖에 안 나는 거죠. 네, 시장 기대치 473억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분기 테슬라의 공장 개선 작업 및 EV 생산 감소 영향으로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플랫할 것이다. 판가는 리튬 등 메탈 가격 하락이 반영되며 QOQ로 마이너스 10% 하락할 것이다. 이제 소재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니켈 가격이 하락이죠. 이렇게 아닌 리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관련 주가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리튬 가격은 확실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중요한 NCM에서 중요한 니켈 가격은 어떠냐? 지속적으로 3,000달러였던 게 톤당 18,711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니켈 가격도 여전히 소재 가격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또 핵심적인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수익성은 판가 하락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추가 반영으로 인해서 전분기에 이어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4분기 테슬라형 공장 가동 정상화 및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신규 모델 출시 효과로 양극재 출하량 확대가 기대된다. 4분기는 좀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3분기는 이미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느냐? 일단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4분기에 대한 테슬라가 다시 공장을 다시 열고 일단 모델 3 페이스리프트를 얼굴 변형을 하면서 또 많이 팔린다면 동사에 대한 양극재 판매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3분기가 112억인데 4분기는 300억이면 많이 올라올 거다. 그런 모습은 확실히 반등할 그런 건덕지는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IR데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이버 트럭 이야기. 네. 사이버 트럭양 공급이 지금 동사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트럭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동사의 24년 테슬라양 직납 공급 규모는 2만 톤 수준으로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 및 사이버 트럭향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배터리는 테슬라 자체 생산 4680 원통형으로 에너지 밀도 극대화를 위해서 니켈 함량이 넣은 N90 이상 NCM 양극재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용량은 100에서 150기가와트 수준으로 추정되며 24년 연간 6만 대 판매 가능 시 배터리 물량은 6에서 9기가와트가 해당이 된다. 여기에 소요될 양극재 수요는 0.8에서 1.3만 톤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배터리 1기가와트당 양극재는 1,400톤 소요가 가정이 된다는 거죠. 향후 사이버 트럭 예상 판매량이 상향될 경우 양극재 공급 규모 확대 가능성이 존재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올 2월 동사는 테슬라양 24년에서 25년 연간 3.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를 한 상태죠. 네. 이렇게 사이버 트럭 출시 여부와 판매량이 동사의 목줄을 재고 있다. 향후에 그나마 미래의 먹거리의 기대감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동사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신규 캐팔 증설에 나서고 있죠. 굳이 3공장 가동은 2분기, 3분기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양산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Q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 있네요. 양산 제품은 옌95, 단결정 NCMA 양극재이며 주요 공급 대상은 테슬라의 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에는 이제 테슬라에 뭔가만 들어가도 주가가 깜짝깜짝 이제 서프라이즈 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거죠. 테슬라든 누구나든 많이 팔려야 되는데 사이버 트럭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자 기대가 동사에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슬프네요. 이제 에코프로 BM도 7% 정도 때리다가 지금 보니까 3.5%, 4%대로 내려와 있는데 그만큼 치열하고 이 소재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큰 아픈 상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V자 반등은 힘들 것 같다는 원인 중에 하나죠.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판가 하락으로 인한 중장기 실적 전망치가 조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양극재 핵심 원료 중 하나인 리튬 가격이 지난 4월부터 반등했으나 6월에 재차 하락하면서 전저점 수준으로 갔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막 여기 이 양극재 핵심인 리튬 가격도 퐁당퐁당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양극재 판가는 24년 1분기까지 점진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리튬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024년 연평균 양극재 판가는 전년 대비 10에서 10%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애널들은 추정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추정을 많이 해놨네요. 내년에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북미, 유럽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 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뭐 한쪽에 오르면 한쪽에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최근 유럽 완성차 OEM 업체들이 배터리 셀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사에는 부담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는 거죠. 예. 추가 선반영이 될 거냐는 시장 분위기와 2차전지, 다음에 테슬라의 판매량 등의 영향이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LNF를 봤는데 이 정도는 이제 올라와줘야 돼. 20만원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동사는 15만원 자가 보이면은 바닥이고 20만원까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20만원대 오면은 무조건 팔고 나와라. 이제는 방법은 없다. 2차 전지에 대한 미련을 너무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바닥에 거의 다 왔다. 견뎌야 한다. 물론 15만원과 16만원이 깨지고 15자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물타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단가를 낮춘 후에 20만원대 오면은 팔고 나오는 전략. 그래서 두 번 다시 LNF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LNF 바닥에 다 왔다. 박스권일 확률이 높다. 견디고 15만원대가 보이면 물타기 하고 20만원대 빠져나오자.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클리어하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좀 들어오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카페로 치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추가로 다른 관심 종목들을 매일 보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기본을 가르치고 시장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지 리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건전한 그러한 투자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방문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네, 오늘은 LNF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